그날 아침, 김민호는 평소처럼 서울의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시계가 10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 숫자를 또 봤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넘겼다. 6개월 동안 이 숫자가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영수증에 1470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1047, 회의실 시계가 3시 47분을 가리킬 때마다 그의 뇌가 자동으로 계산했다. 3 더하기 7은 10, 그리고 47, 또 10시 47분. 민호는 45세의 고급 회계사였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숫자와 엑셀 시트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3년 전 이혼한 후 그는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내와의 결혼은 드라마틱한 끝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식어버린 관계였다. 아이도 없고 그냥 룸메이트처럼 지내다 헤어졌다. 주말에는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게 논리적이고 균형 잡힌 삶, 설명될 수 있는 삶. 그런데 3월 15일부터 그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은 출근길이었다. 늦잠을 자서 서둘러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봤다. 10시 47분. 지각이야. 중얼거리며 커피숍에 들렀다. 영수증 총액 1470원. 우연이야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에서 시계가 3시 47분을 가리키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숫자는 더 자주 나타났다. 신호등 앞차 번호판 끝자리 1047, 이메일 도착 시간 10시 47분, 심지어 회의 일정이 10시 47분로 잡혔다. 누가 10시 45분나 10시 50분이 아니라 10시 47분로 잡아? 3월 말까지 그는 스프레드시트에 그 횟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회계사답게 반복되는 현상을 추적해야 했다. 47번. 4월은 더 심해졌다. 52번 영수증, 전화번호, 거리 주소. 그는 1047번지 집을 지나쳤고 청구서 액수가 정확히 1470원이었다. 밤에 깨서 핸드폰을 보니 2시 47분, 그의 뇌가 즉시 계산했다. 8일째, 8 더하기 2는 10, 그리고 47. 미쳤어. 빈 아파트에 대고 소리쳤다. 그는 합리화하려 애썼다. 확인 편향. 뇌가 1047을 주목하도록 프라임드된 상태. 스트레스나 불안의 증상일 수 있다. 친구 준호와 술을 마시며 털어놨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일만이 하잖아. 뇌가 패턴을 찾아서 통제감을 느끼려는 거지. 하지만 민호는 말했다. 항상 같은 숫자야. 무작위가 아니라고. 준호가 웃으며. 우주가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야. 민호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데이터와 증거를 믿었다. 그런데 이건 설명되지 않았다. 5월 63번. 기록을 멈췄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다. 치료사를 찾았다. 불안 느끼세요? 두 번째 세션에서 물었다. 평소만큼이요. 패닉 어택은 없어요? 그냥 이 숫자가 짜증나요. 그녀는 명상과 마인드풀리스를 제안했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숫자는 계속 나타났다. 6월, 포기했다. 이 숫자가 그의 삶 일부가 됐다고 받아들였다. 원치 않은 동반자처럼. 때론 짜증, 때론 안도감. 늦은 6월 밤, 노트에 10시 47분을 쓰고 중얼거렸다. 우주든 신이든 뭐든.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주목하고 있어? 의미가 뭐야? 다음날 은행 알림, 인증 코드에 1047. 그는 미친 듯 웃었다. 7월,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했다. 구글링했다. 수비학 사이트들, 포럼들. 1111이나 333 같은 건 많지만 10시 47분은 드물었다. 개인적이었다. 8월 15일, 평범한 화요일, 집에서 클라이언트 세금 서류 분석 중 컴퓨터 시계 10시 47분, 이제 배경 소음처럼.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스팸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멈추게 했다. 받았다. 여보세요. 긴 침묵. 젊은 남자 목소리. 긴장된. 김민호 씨 되세요? 네, 누구세요? 또 침묵.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 아들이에요. 세상이 멈췄다. 당신 아들이라는 말만 맴돌았다. 뭐라고요? 미친 소리 같아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6개월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한테 아들 없어요? 차고예요. 차고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이지은 씨예요. 2002년경 데이트하셨죠. 저는 2003년 10월 21일에 태어났어요. 이지은. 20년 만에 그 이름이 가슴을 쳤다. 2002년 겨울, 민호는 22살, 서울에서 첫 회계일 시작. 그녀는 20살 대학생, 똑똑하고 아름다웠다. 3개월 열정적 연애. 하지만 2월, 부산으로 이직 제안받았다. 그녀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 친절히 헤어졌다. 연락 약속했지만 삶이 흘러갔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한 적 없었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 어머니가 말 안 했어? 몰랐어. 알아요. 숨기려 한 건 아니에요. 헤어진 지 2주 후 알았대요. 전화했지만 번호 바뀌었고 부산으로 간 당신을 못 찾았어요. 점고 무서워서 자존심 세워서 혼자 키우기로 했대요. 언제 나에 대해 말했어? 18살 생일에. 찾을지 선택은 내 몫이라고. 왜 지금? 왜 3년 후? 침묵. 엄마가 6개월 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알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왔다. 미안해. 무슨 일로? 관상동맥 질환. 갑작스러웠어요. 증상 있었지만 의사들이 못 잡았어요. 심장마비. 41살이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말 안 했지? 왜 혼자 키웠지? 왜 나를 빼놓았지?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물었다. 몇 시에 태어났어? 10월 21일 몇 시? 혼란스러운 침묵. 왜요? 제발 말해. 엄마가 아침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10시 47분 소름이 돋았다. 10시 47분 6개월 동안 본 그 숫자. 지훈아, 나 찾은 지 얼마나 됐어? 6개월 엄마 돌아가신 2월부터. 정보 모으는데 시간 걸렸어요. 민호가 웃었다. 미친 웃음. 지난 6개월 동안 1047을 매일 봤어. 시계, 영수증, 번호판. 미치는 줄 알았어. 160번 넘게 기록했어? 의미 모르고. 침묵. 지훈의 목소리, 놀라움 가득. 제가 부르기라도 한 건가요? 무의식적으로? 우연 아니야. 내가 날 생각한 6개월, 내가 내 출생 시간을 봤어. 준비시키는 거였어.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선 다른 게 피어올랐다. 배신. 이지은이 그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죽었지만 그 고통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왜 지금? 복수인가? 만나고 싶어. 지훈이 물었다. 그래, 그들은 다음 토요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그 주를 충격, 상실감, 분노로 보냈다. 왜 그녀가 말 안 했지? 내 삶을 훔쳤어. 그는 옛 사진을 뒤졌다. 2002년 이지은과 함께 웃는 사진. 점고 무지했다. 그녀가 혼자 키우고 죽고 이제 지훈이 나타났다. 토요일 카페에 일찍 도착. 11시 정각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민호는 바로 알았다. 이지은의 검은 머리, 따뜻한 눈, 하지만 그의 체형, 턱선.
22살 자신 같았다. 민호 씨, 어색한 악수. 테이블에 앉아 침묵이 쌓였다. 고마워요. 만나줘서 지훈이 말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 못해. 하지만 내가 찾아줘서 다행이야.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다. 제 사진 가져왔어요. 자란 모습, 아기 사진, 학교 사진, 생일 파티. 민호의 미소가 보였다. 눈물이 고였다. 내 엄마가 잘 키웠네. 대단했어요. 돈이 빠듯했지만 부족함 느끼게 안 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학교 다녔어요. 그녀에 대해 말해줘.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지훈은 이지은의 친절, 정직, 회복력을 말했다. 민호에 대해 나쁘게 말 안 했다. 민호는 자신의 삶, 실패한 결혼, 안전한 삶을 말했다. 그리고 숫자 이야기. 엄마가 보낸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주가. 하지만 민호의 속마음은 달랐다. 배신감이 커졌다. 이지은이 그를 속였다. 지훈이 그 결과물. 만남 후 민호는 복수를 생각했다. 지훈에게 상처 주기. 그를 밀어내기. 하지만 지훈은 다가왔다. 주간 커피가 저녁이 됐고 문자, 영상통화. 지훈은 부산대 공대 학생이었다. 유사점 발견, 산책 좋아함, 건조한 유머, 정리벽. 첫 전화 6개월 후 지훈이 서울대 이전을 말했다. 프로그램이 더 좋아요? 서울의 영구희. 이상할까요? 아니, 좋을 거야. 지훈이 서울로 왔다. 가까운 곳에. 관계가 진화했다. 친구에서 아버지 아들처럼. 민호가 요리 가르치고 지훈이 음악과 기술 가르쳤다. 함께 산책, 스포츠. 편안한 침묵.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엔 어둠. 숫자가 사라졌다. 3월 밤, 시계 10시 47분, 오랜만. 그는 중얼거렸다. 고마워. 하지만 감사 아닌 분노. 이지은이 보낸 신호. 지훈의 갈망. 우주. 민호는 깨달았다. 6개월 준비로 삶이 변했다. 무시할 수 있었지만 주목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그는 지훈에게 서서히 복수했다. 가까워지게 해. 연후 버리기. 지훈의 약점 파악. 돈 지원하다 끊기. 지훈이 의지하게 한 후 너 때문에 내 삶 망쳤어 라고 말하기. 반응. 지훈의 상처받은 눈. 민호의 죄책감. 복수의 대가. 고독 증폭. 지훈이 떠나려 할 때 민호는 후회했다. 미안해. 내 엄마처럼 나도 젊고 무지했어. 침묵의 반성. 지훈이 용서했다. 우리가 함께할 기회예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호는 배신의 고통이 복수를 낳지만 그 대가가 더 크다는 걸 알았다. 숫자 10시 47분은 이제 추억. 잃어버린 시간, 되찾은 연결, 하지만 영원한 상처. 삶은 패턴과 연결, 이해 못할 때도. 민호는 21년 놓쳤지만 더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복수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다.